대선을 앞두고 전남 지역의 선거인 수는 157만여 명으로 명부가 확정됐습니다. 종반 선거전이 치열한 가운데 후보들의 막판 호남 표심 잡기가 이번 주말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흥의 외딴 섬이 주민들의 손에 의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섬 속의 미술관이 관심을 끄는 연홍도의 역사와 변화를 취재했습니다. 전라도 기행, 오늘은 호젓한 섬에서 걷기 좋은 화태 갯갓길을 소개합니다. 섬과 바다, 산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풍광이 무엇보다 눈길을 끕니다. 기온이 서서히 오르면서 남녀 큰 봄 농사 준비로 바빠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육묘상을 활용하는 농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또다시 호남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내일 광주 전남을 찾습니다. 순천과 광주, 목포를 차례대로 방문해서 지지층 확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문 후보 측은 호남에서도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보고 준비된 대통령이란 점을 부각시켜서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입니다. 반문 정서를 해소하는 데도 계속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문 후보가 그동안 여러 차례 암시한 호남 총리론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영남이 아닌 분을 총리로 모시겠습니다. 염두에 이미 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국민 대통합 정부 구성을 승부수로 띄웠습니다.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개혁 공동정부를 세우겠습니다. 말만 하고 싸움만 하는 정치의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상황에서 새정치를 외쳤던 초심으로 돌아가 반등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을 역전의 출발지로 삼기 위해서 다음 주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호남을 다시 찾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 때 3당 체제를 만들어준 호남에서 지지세를 다시 확산시킨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어떤 카드를 승부수로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군수입니다.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 명부가 확정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남 지역 선거인 수는 157만 1,201명으로 지난 18대 대선보다 4만 2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여수가 23만 5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순천이 22만 3천여 명, 광양 12만여 명, 고흥이 5만 9천여 명 순입니다. 대선 레이스가 후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각 후보 캠프의 주말 표심 잡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내일 순천, 목포 등을 방문해 지지율 굳히기에 나서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와 당 지도부는 한평과 완도 등을 돌며 지지율 반등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이어 일요일에는 정의당 고문을 맡고 있는 강기갑 전 의원이 영암과 목포에서 유세를 펼치며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섬 속의 미술관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고흥의 연홍도가 공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경관 개선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의미 있는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녘의 기운을 듬뿍 받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 아담한 섬 한 곳이 눈에 띕니다. 선착장에서 5분여 거리에 있는 연홍도는 지난 2015년 전남의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됐습니다. 80여 명 남짓 주민들이 터전을 이루고 있지만 다른 섬들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불모지였던 연홍도.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 마을의 경관을 하나둘 바꿔나갔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연홍도가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잘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력이 넘칩니다. 마을 길목마다 어여쁘게 설치된 조형물은 대도시의 여느 문화 콘텐츠보다 깊이를 더합니다. 나무 한 그루, 흙 한 움큼 모두에 주민들의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폐교를 활용해 세워진 소소한 미술관은 작품의 가치보다 관람객들의 여유에 초점을 맞춥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저희 그 회원 작가 131명을 모시고 열려있는 미술관으로서
섬에 발을 딛자마자 방문객이 곧 미술품이 되는 한 폭의 도화지 같은 섬 연홍도. 다음 달 공식 개장을 앞둔 가운데 섬의 역사와 변화를 알리기 위한 섬 주민들의 행복한 수고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에서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이 허용치를 넘는 방사선에 대거 피폭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수 모 업체 직원 33살 문모 씨가 연간 허용 설량의 20배가 넘는 방사선에 피폭돼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안위의 종합검사 결과 해당 업체 작업자 35명 가운데 문 씨를 포함한 10명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안위는 관련 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검사 발주업체의 일일 작업량 축소 보고 등의 은폐 행위를 적발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여수 화양농공단지와 여수 산단의 업체들이 오염물질 배출 검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영산간유역환경청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여수 지역 25개 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통합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 오염물질을 공기와 섞어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18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 15개 업체는 환경청이 직접 수사해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인 7개 업체와 행정처분 대상인 18개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위법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여행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반가운 연휴도 찾아왔는데요. 전라도 기행 오늘은 호젓한 섬 여수 화태도에 새로 조성된 갯갓길을 최소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반도를 닮은 섬 한려수도 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여수시 남면 화태도입니다. 2년 전 화태대교가 개통돼 섬마을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졌지만 낚시객 말고는 찾아오는 이가 적어 최근 마을 주민들이 민간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갯갓길을 완성했습니다. 옛날에는 다 우리 화태리 전체가 밭으로 되어 갖고 있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요즘에는 사람이 고령화가 돼서 밭에 다니는 길을 복원을 해서 이렇게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걷자는 의미의 청거북이 안내하는 치끝마을에서 출발해 마족과 뻘금을 거쳐 돌산 예교까지 총 13.7km 길이의 코스로 4시간이면 섬 한 바퀴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비경이라기보다는 곳곳에 소박한 풍경이 마음에 여유를 줍니다. 외지인의 발길이 적다 보니 숲길은 더 깊어졌습니다. 비렁길과 소나무 숲길을 지나 꽃머리산에 오르게 되면 돌산과 향이람이 있는 금오산 등을 한눈에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편 비렁길을 조금만 내려가면 발 아래로 화태대교도 펼쳐집니다. 민간단체가 주도해 여수반도 400km 해안선을 연결하는 여수 갯갓길의 5번째 코스, 화태 갯갓길. 섬 코스로는 처음 선보이는 겁니다. 처음으로 저희들이 5번째 코스는 섬을 주위로 걷는 코스라서 360도 이렇게 모든 풍광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갯갓길이 되겠습니다. 섬과 바다, 산까지 걷는 내내 아기자기하고 다채로운 풍광을 느낄 수 있는 화태 갯갓길. 황금 연휴를 맞아 섬으로 발길을 돌려 오랜만에 여유를 느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제472주년 충무공 탄신일을 맞아 여수에서 탄신제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여수지구 이충무공 유적 연구보존회는 오늘 여수 충민사에서 여수시장과 문화원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충무공 탄신제를 열고 제례 행사를 통해 충무공의 얼을 기렸습니다. 해마다 이충무공 탄신제가 열리는 여수 충민사는 충무공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사당으로 국가사적 제381호로 지정됐으며 아산의 현충사나 통영의 충렬사보다 훨씬 앞서 건립됐습니다. 순천시가 습지관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도시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이란 람사르 시장과 아시아 습지 관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습지 보전 업무 협약을 맺고 양도시의 생태 문화를 알리기 위한 교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생물 서식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순천 동아시아 람사르 센터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란 서북부에 위치한 람사르시는 지난 1971년 습지 보전을 위한 국제조약인 람사르 협약이 체결된 곳이며 전 세계적으로 순천을 포함한 4곳의 람사르 지역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대 여수캠퍼스가 개교 100주년을 맞아 여수시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여수시와 전남대는 남중권 권역 재활병원 건립과 산학융합지구 조성,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특성화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전남대 재학생들은 여수시 인구 증가 시책에 동참하고 시는 여수캠퍼스 발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연일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남도 들녘에는 봄농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농촌 고령화로 임대 농기계 사용이 늘고 대규모 모판을 재배하는 육묘장을 활용하는 농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도 들녘에 다시 물을 채우고 논을 일구는 기계 소리가 요란합니다. 흙먼지를 날리며 논바닥을 일구는 한켠에는 연걸어가는 보리밭이 진녹색으로 일렁입니다. 남도의 봄이 시작되면서 가장 바빠진 곳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센터. 올 겨울부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벌써 지난해 임대 수요를 15% 이상 넘어섰습니다. 벼농사의 시작은 벽씨를 물에 담가 소독하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가정마다 수작업으로 하던 벽씨 소독도 요즘은 기계로 20분 만에 끝냅니다. 이 집에서 소독을 하려면 겁나게 애로가 많고 또 걸쌈이 많이 나와야 해도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걸쌈이 거의 한 95% 이상 이익을 봐요. 피도 없고. 농민들이 고령화되면서 대량으로 모를 길러 공급해주는 육묘장도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장흥군의 이 육묘장은 개장 5년 만에 생산량이 15배로 늘어 이제 지역 벼농사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맡기고 하는 게 편하다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저희 데이터로 나오는 거는 해마다 이제 2배씩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모내기는 이달 말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력 5월 윤달을 감안하면 다소 빠른 편입니다. 또 전남 지역 농업용 조수율은 70% 선을 유지하고 있어 올 봄 농사에 차질은 없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여수시의 부적절한 행정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월 여수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모두 7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